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행정명령에 최종적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 사인을 하면서 여러가지 브리핑에서의 언급들이 나왔는데 그 문장들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표지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반도체 하나를 중간에 꺼내 들었어요. 반도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그 발표 브리핑에서, 그리고 행정명령에 의한 브리핑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키포인트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히토류나 다른 게 있지만 그런 거는 우리나라랑 크게 상관이 없는 상황이니까 반도체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41조가 필요하고, 이거 이제 미국 돈으로 치면 37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오스틴의 세제 혜택 1조 이런 것도 이 돈에서 이제 들어가겠죠. 그치만 여기서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 41조라는 돈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두 명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 근데 TSMC 혼자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여기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을 안정시키려면 미국 내에서의 동맹국들의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도 분명히 염두에 둔 언급이었고, 그 다음에 이 전기차 배터리 쪽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한국이에요. 그냥 바이든이 이번에 행정명령하고 중국 CATL 배척하고 그 다음에 그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의 CATL과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정도가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데, 물론 CATL이 지금의 점유율도 낮지만 CATL을 제외해 놓고 공급망 점검을 한다는 거는 중국 거를 제외한다는 의미니까 CATL을 우리는 제외해 놓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사실상 전 세계 배터리를 우리나라 한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나소닉이 일부 가져가고 있지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앞서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바이든이 이번에 4개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망 공급의 재검토 행정명령에 최종 사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의 공급망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굴까요? 당연히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정치인의 언어가, 세계적인 정치인의 언어는 굉장히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장기적이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은 뭐 주가도 오르고 기업도 이제 장사가 잘 되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외국인들도 많이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그게 이제 시가총액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1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1년 반 정도 전, 제가 2018년 말 정도부터 이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주구장창 언급드린 게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 당연히 한국에게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때 대부분의 이제 기자분들이나 어떤 그 언론에서 플레이 하시던 분들이 말을 한 거는 그런 거였어요. 중국과 한국의 원화 위안화는 동조돼 있고, 그러면 중국 경제를 이렇게 미국이 타격을 주게 되면 한국도 안 좋다라는 말이 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에는 이런 경제 유튜브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이야 저랑 비슷한 채널들도 많지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언급 자체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기자분들은 다 이거는 한국한테 안 좋다, 글로벌 어떤 경제 그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이런 의미로 계속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언급드렸죠. 그때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형편없고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은 더욱 형편없다.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때리는 거는 한국에게는 중국이 다른 분야에서 타격을 입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불확실성을 실제로 주고 피해를 주는 거지만, 우리나라 핵심 산업,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 대해서 중국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미국이 지금 견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삼성전자한테 반사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나라 한국 전체한테도 이익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국의 그때 반도체 기업들이 뭐 12나노 만든다, 뭐 20나노 만든다 그런 썰만 나올 때 저는 시제품도 나오지 않았고 중국이 지금 뭐 더블 스택으로 128나노를 만든다느니 뭐 이런 말들 하고 있는데 멀었다. 삼성전자와의 차이는 크고 그 연도 차이도 연도 차이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거는 더 끌릴 것이다 뭐 이런 언급들을 했어요.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고 기술 전쟁으로 이어가면서 중국이 박살이 나고 만약에 그런 그 세계 정치인의 뉴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면 그게 없다고 생각해보면 중국의 추격이 있었을 수 있어요. 저가 쪽에서 타격을 입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국의 산업 경쟁력에 대한 그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의 경쟁력이 더욱 공고하게 갔고 비메모리까지 침투를 하면서 지금 멀티플을 높게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제 세계 시장 기준으로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그 전보다는 멀티플이 많이 올라왔죠. 이런 행정명령도 그거와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미중무역 분쟁보다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어떤 또 바이든이 한 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중무역 분쟁이 시작되던 그런 파급 효과보다는 훨씬 작지만 중국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는 앞으로 미국에서 절대 쓰일 일이 없다라고 못을 박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자체 생산 반도체와 미국 자체 전기차 배터리를 늘려서 이제 동맹국들끼리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미국만 잡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중국과의 경제 그 전쟁에 대한 전선에 참여를 하게 되면 한국 전기차 배터리나 한국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다. 중국이 기술력이 올라오더라도.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일단 기술력이 안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 CATL이 그래도 꽤나 저가에 공급을 하고 있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판매를 할 때는 CATL이 저가 라인은 넣고 있단 말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가 프리미엄 라인을 넣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큰 파도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어느 정도 멀티플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번 뉴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미중 무역 분쟁 뉴스 나올 때도 그걸 정치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재미거리로만 그냥 읽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고 요게 만약에 시장에 충격을 준다면 미국에서의 매출이 얼마지? 그러면 이 매출 중에서 CATL이 잠재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원래는 고려를 하고 있었겠죠.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근데 그 고려를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원래 CATL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지자체랑 협의도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막으면서 나가리 됐어요. 이런 것들이 미국 정부의 일관된 그 스탠스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이 적어도 산업 분야, 뭐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을 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술 전쟁, 산업 분야 전쟁, 이 글로벌 산업 밸류체인 SMIC 제재 공식 과외 일본 반도체 박살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삼성전자 TSMC 아주 빠르게 추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 간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질 신세가 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결국 미국 상무부에 SOS를 보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5G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 반도체 시장에서의 큰 손을 잃은 상황에 처한 일본 소니와 키옥시아죠. 옛 도시바 메모리인데 이런 기업들이 미국 상무부에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4일 니온게이지아이에 따르면 소니와 키옥시아 홀딩스가 한국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에 이어 화웨이의 지속적인 부품 공급을 승인해달라고 미국 상무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화웨이 제재를 지켜보고만 있는다면 일본 반도체 업계의 실적 타격이 아무래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었겠죠. 팩트는 팩트이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화웨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반도체를 많이 구매하는 이른바 큰손 기업이 맞습니다. 현재까지
세계 시장에서 50% 안팎의 점유율을 확보한 이미지 센서 1위 기업인 일본 소니의 경우 1조엔 하나 기준으로 약 11조 700억 원 수준가량의 전체 매출액 중 20%는 화웨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애플에 이어 두 번째 큰손 고객인 셈이죠. 또한 화웨이는 매출의 40%가 스마트폰용 전용 메모리에서 나오는 세계 2위 낸드 플래시 기업 키옥시아의 주요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자, 단순하게 분위기만 가늠해 봐도 일본 기업들의 타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죠. 방금 말씀드린 소니만 봐도 매출의 20%가 화웨이에서 나오는데 그 매출이 대부분 사라진다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선 점유율 확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오포, 비보, 샤오미 등은 삼성전자 이 아이소셀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죠. 거기다 단순한 계산만 해봐도 내년이면 약 90% 정도 급락 수준으로 이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8월 소니는 2021년 3월 이미지 센서 사업의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45% 줄어든 1,300억엔 화나 약 1조 4,3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스마트폰 수요가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이 제3국을 통해 부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우회로까지 차단하면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 것이죠. 결국 미국 상무부의 대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소니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반도체 어떻게 좀 해보려던 일본 반도체 업체들도 문제가 커졌습니다. 세계 2위 낸드 플래시 업체인 키옥시아는 화웨이 제재 여파로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던 도쿄 증권 거래소 지주회사 기업 공개 즉 IPO를 미뤘죠. 키옥시아는 전체 매출의 40%가 스마트폰용 메모리 칩에서 나오는데 화웨이는 그 중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웨이에 칩을 못 팔아서 상장을 미룰 정도면 그 비중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대충 예상은 해볼 수 있을 정도죠. 결국 중국 시장이 없다면 일본은 꼬꾸라질 위기이고 SMIC의 제재가 오늘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만큼 화웨이가 설 길은 더욱 적어진 상태이기에 빨리 일본 반도체 업체들의 몰락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기존보다 더욱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운드리 시장은 최근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비인텔 진영의 급성장, 그리고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ARM 인수,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SMIC 제재 등을 재료로 크게 팽창해 오는 2024년 944억 100만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비인텔 진영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텔의 7나노 공정 개발 지연은 비인텔 진영의 팹리스와 파운드리 진영의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절대 강자인 이 TSMC는 인텔, AMD, 애플 등 고가 수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시장이 커지는 만큼 업체 이외의 빠른 추격자 삼성도 낙수 효과가 예상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글로벌 5위 업체인 중국의 SMIC를 제재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특히 SMIC는 화웨이, 퀄컴, 브로드컴 등을 고객사로 뒀는데 이 중 미국 회사인 퀄컴과 브로드컴이 물량이 국내 업체로 넘어올 가능성이 당연히 큽니다. TSMC가 캐파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현재 TSMC 라인은 풀 가동 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최근 엔비디아는 이 ARM을 400억 달러의 인수키로 했고 이 역시 인수가 차질 없이 완료된다면 물론 그런 확률은 조금 적겠지만 말이죠. 인공지능과 저전력 모바일 설계가 시너지를 내면서 비인텔 진영이 확장되면서 당연히 팹리스 업체들의 판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파운드리 시장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메모리에 삼성이 있다면 아직 인정하기는 솔직히 싫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파운드리에는 TSMC가 있고 그 뒤에 삼성이 있죠. 아직 파운드리에선 이 TSMC의 독주 체제가 완고한 것이 사실입니다. 납기 대응력, 전후 공정 기술이 경쟁사 대비 압도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주문이 내년 상반기까지 밀려 더 생산할 라인이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이 TSMC의 주문량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미세하면 미세한 공정으로 갈수록 말이죠.
삼성은 바로 이 부분을 노리고 있는데요. 삼성은 TSMC가 소화할 수 없는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 중입니다. 우선 세계에서 5나노 공정이 가능한 곳은 TSMC와 삼성전자 두 곳뿐이죠. 이 10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투자금이 필요한 7나노 이하 공정부터는 사실상 삼성과 TSMC만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강구도 체제는 향후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삼성의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7.4% 수준인데 삼성이 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LSI 사업부에서 분사시켜서 출범시킨 2017년 당시 점유율은 6%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물론 자사 물량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래도 불과 3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을 이뤄낸 것이죠. 삼성과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승부는 아마도 빠르면 내후년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바로 MBC 팻이라고 불리는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이 3나노 공정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바로 이 시점이 삼성전자가 TSMC를 잡기 위해 더 치고 나갈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모든 업체들이 이 GAA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두 회사 중 어떤 업체가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양산 공정에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수율을 뽑아내느냐가 앞으로 이 파운드리 시장의 리더가 되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GAA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양산 공정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허 그리고 어떤 공정 생성 방법 그리고 설계 자산 IP와 설계 능력을 강화한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장악력은 더욱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그리고 애플의 AP가 이 TSMC의 5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나온다고 하고 있고 삼성 또한 올 상반기부터